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어쌔신 크리드 3 리마스터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메인 타이틀의 5번째 게임입니다. 호평 속에서 끝났지만 길었던 에지오 아디토레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배경과 새로운 주인공인 코너가 주인공인 이야기이며 데스몬드 3부작의 이야기가 완결되는 타이틀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미국 독립전쟁이며 뉴욕과 보스턴, 독립전쟁 시절 이주민들의 경계지역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거주지역의 경계인 국경지역이 공간적 배경입니다. 주인공 코너가 영국과의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13개 식민지를 돌아다니며 암살단의 재건, 미국의 독립, 아메리카 원주민과 유럽 이주민과의 갈등 등 혼란 속에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18세기 북미 20년이 넘는 분쟁 끝에 아메리카의 13개 식민지와 영국 왕실은 전면전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전선은 그어졌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마을의 불씨에서 새로운 암살자가 탄생합니다. 모호크족과 영국 혈통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혁명의 불길 속에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그리고 템플러가 된 암살자 혈통 헤이담 케네이와 그의 아들 코너가 이념을 달리하면서도 함께 부자가 힘을 합치는 스토리도 다루며 꽤 흥미롭습니다. 시리즈 최초의 해상전 도입, 무역, 농지 꾸미기, 나무 달리기, 사냥 등 어쌔신 크리드가 폭이 넓어진 작품입니다. 몰래 적의 등 뒤로 다가가 날카로운 검으로 적을 쓰러뜨리고 건물과 벽을 자유자재로 날아가서 도망가는 액션은 아주 일품입니다. 게임 내 특징으로는 임무 보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물가가 내려갔으며 그만큼 순수하게 얻는 돈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대신에 농지에서의 거래, 무역 등의 요소들이 추가되어 잘하면 전작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회복약이 삭제돼서 더 이상 체력이 줄어들면 회복약을 먹어가면서 수십 대 1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체력은 비전투 상황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아가면서 여차하면 도망치는 타이밍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체력 표시가 하단으로 옮겨가서 전투에 몰입하다가 보면 체력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파쿠르 시의 이동 속도와 이동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파쿠르가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도 늘어나서 훅블레이드 없는데도 상당한 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쿠르 점프가 없고 손에 닿는 부분이면 자동으로 점프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헤이덤으로 플레이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코너는 나무와 바위를 탈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거나 V 자형의 골짜기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상당히 비슷하게 배치된 배들보 등도 탈 수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이 복잡하게 변화했습니다. 먼저 반격이 방어 상태에서 상대방 공격에 카운터키를 선사하는 것에서 상대 공격에 맞춰 방어를 눌러 짧은 빈틈이 생길 때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넘어뜨리기, 무장 해제, 반격이 가능한데 적이 누구냐에 따라 반격이 안 통하는 적, 무장 해제가 안 통하는 적 등이 있습니다. 이전 작들에서는 반격 성공 시 대부분의 적을 무조건 살해가 가능했지만 위에서 설명한 원거리 무기 카운터가 아닐 경우 체력만 어느 정도 줄어들고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 성공이 연속 공격으로 이어져서 적을 한순간에 쓸어버리는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약도 사라졌기 때문에 반격이 실패해서 체력이 닳더라도 회복약을 믿고 버티는 식의 전투는 불가능하며 반격 실패 시 크게 위험해집니다. 게다가 반격 성공이 무조건 살해로 이어지지 않고 역카운터를 맞아 에너지가 깎일 수 있으니 반격 성공의 위험까지 높아진 게 함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작에 등장하는 도시는 역사가 오래된 당대의 유명 도시이거나 현재도 이름 있는 도시로 게임 배경 시간대에 이미 대도시여서 게임에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턴과 뉴욕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개척 도시라서 규모가 작고 원래대로 구현하면 게임에 걸맞는 장소가 안 나와서 당시 지도를 기반으로 3배로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경비병이 도시 사방에 득실거리는데 쪽수도 많아져서 이전처럼 적당히 사고치고 도망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구석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기 이전에 처음부터 어디쯤으로 도망칠지를 잘 생각하거나
스텔스 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숫자도 늘었는데 기존에는 대체로 병과끼리 많아야 4명이 한 조를 이루고 다녔지만 3에서는 대여섯 명이 몰려다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과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축소됨에 따라서 미션을 진행할 때도 평원에서의 전투가 많아진 만큼 암살이라기보단 백병전이 많아졌으며 실제로 코너는 여태까지 등장했던 주인공급 암살자들 가운데서 가장 무쌍스러운 캐릭터가 됐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무기인 토마호크가 후반까지도 매우 좋은 무기여서 히든 블레이드에 의한 액션보단 토마호크를 이용한 전투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적이 총을 들고 있습니다. 다수의 병사들이 장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장교와 역보병도 권총 정도는 소지합니다. 또한 자신과 거리가 일정 이상이면 사격을 합니다. 이전처럼 느긋하게 시간 끌면서 전투하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벌집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투 시에 쏘면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총알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난전 중이면 인간 방패를 안 써도 사격선상의 적이 사격을 대신 맞고 죽기도 합니다. 적이 많다면 사격선상에 세워두고 방어만 하는 식으로 팀킬을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교는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창 격투 중에 총을 꺼내면 매우 난감합니다. 난전 중에 정신없는 상황에서는 대처가 좀 늦기 때문에 장교가 공격을 안 한다 싶으면 주의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사격이 떨어지기 직전에 뛰어서 이동하거나 거리를 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국경지대는 야생 동물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추적, 덫을 놓고 사냥하는 것도 가능하고 영국군 수송대를 습격하는 랜덤 미션도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쏠쏠한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 이외의 동물들이 추가되었으며 야생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국경지대 등 도시 외 지역에서 야생 동물이 있고 이것을 사냥해서 부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동물을 공격을 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먼저 공격해오는 맹수를 제외한 짐승은 다가가는 사이에 도망쳐버립니다. 큰 동물은 그나마 접근해서 죽이기가 쉽지만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은 한번 도망치기 시작하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눈이 내린 상황에서는 동물은 눈에 방해받지 않고 도망치기 때문에 추격이 더욱 어렵습니다. 게임 내에서 가장 돈이 되는 아이템이 곰 가죽과 엘크, 비버, 늑대 가죽인데 이를 그냥 상점에서 팔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저택 안에서 제작을 통해 해상 수송대를 만들 경우 가죽 한 장에 1000파운드 가까운 돈이 생깁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빨리 해상 수송대를 만들고 아킬라호를 타고 미션을 수행하여 수송로를 개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수송대가 조난당해서 운반하던 물품이 다 날아가기도 합니다. 술집 등에 가면 마다가스카르 원산에 파노로나와 9명의 모리스라는 보드게임을 게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심하면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미니게임으로 야외에서 사람들과 볼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 모션이 상당히 부드러워져서 이동 중에 적을 암살하면서 알테어나 에치오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달릴 때도 마찬가지이며 암살검이 아닌 토마호크나 머스킷 장총으로도 암살을 시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머스킷으로 적을 암살할 때 약실에 총알이 있다면 총검으로 적을 찌른 직후 원거리 공격키를 눌러서 총을 발사해 한 명의 적을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조준하는 동안 적이 총검에 꽂혀 있으므로 임시 인간 방패처럼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킬과 보조 무기 사용의 타이밍을 맞추면 브라더후드 때처럼 칼로 앞에 적을 해치우고 주변에 적을 쏴버리는 연출이 나옵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늘어났습니다. 전작과 같이 집더미, 미동물 등에도 숨을 수 있고 도시 내에는 움직이는 집수레와 캔버스가 덮인 집마차가 돌아다녀서 그 안에 숨을 수도 있으며 건물에 열린 창문이나 문을 통해 건물 하나를 가로질러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 수집과 수렵과 같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정작 본격적인 샌드박스 게임처럼 파고들 만한 가치나 동기를 못 느끼고 미션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찬사를 받은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매끄러워진 전투와 파쿠르 동작, 여전히 강점인 배경음악, 시리즈 중 가장 상세한 역사 고증과 액션과 타격감, 그리고 처음으로 선보인 해상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호평하였습니다.
시리즈 최다 판매량 기록을 갱신하게 된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절정에 이른 전투 액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무기인 토마호크를 비롯해 검과 양손 둔기, 머스킷총 심지어 사냥용 덫 등 손에 잡히기는 별의별 걸로 제각각 다양한 킬모션을 가지고 있으며 타격감 또한 매우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라는 퀘스트 진행은 안하고 주구장창 영국군만 때려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너는 어크 시리즈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이질적으로 덩치가 크고 힘도 센 파워형 암살자인데 덕분에 기술과 힘과 스피드 모든 면에서 적을 압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전투의 퀄리티는 어크3를 최고로 치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유니티에서 새로 보여준 전투 시스템이 악평받아 그 다음 후속작 신디케이트에서 새로운 전투 모션을 도입했는데 훨씬 전작인 어쌔신 크리드 3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갔던 3의 모션과 달리 뭔가 딱딱하게 로봇춤을 추는 듯한 신디케이트의 모션 때문인 듯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 작인 바랄라조차 전투는 3만은 못하다고 주장하는 호사가들이 존재할 정도로 프리플로우 전투로서는 2012년 기준으로 최상급이라는 평입니다. 다만 전투 자체가 1편에서 바랄라까지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도 지나치게 쉬워진 데다 난이도 조절 기능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긴박감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투 동작 하나하나가 멋들어지고 매우 다양해서 시종일관 눈과 귀가 즐거운 액션을 선사하며 특히 이번 작부터 도입된 더블 카운터킬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운 모션과 카메라 워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헤비 유저들은 너무 쉬워졌다고 비판하며 라이트 유저는 호쾌한 액션을 간단한 조작으로 구사할 수 있어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현대 파트의 엔딩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사냥과 대번포트 농지 미션같이 다양한 사이드 미션들이 지나치게 반복적이고 양만 늘어나 오히려 피곤하게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인공인 코너는 이전의 주인공들과 차별화되는 매력적인 설정을 가졌고 그 외에 여러 등장인물들도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본편 속에 잘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흥행을 거두었지만 이것은 3편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비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에지오 3부작 이후의 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는 호평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사의 실존 인물들을 억지로 끼워 넣은 스토리라인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인디언과 영국인 혼혈인 코너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을 꿋꿋이 관철해 나가는 스토리는 좋았으나 스토리 상의 미싱 링크, 즉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스토리텔링 문제가 평가를 낮췄습니다. 주인공의 움직임은 굉장히 개선되었지만 말의 인공지능과 충돌 엔진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을 땐 반드시 잠깐 뜸 들이고 뛰어넘으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가볍게 폴짝 뛰어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몰입이 되게끔 잘 짜여진 잠입 시스템과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그려낸 듯한 다채로운 오브젝트들은 환상적입니다. 마치 역사적 영웅들의 역사 판타지를 보는 것 같은 진중하면서도 느낌 있는 스토리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찰진 액션과 암살은 게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게임을 처음 하신다면 어쌔신 크리드 배경 스토리에 대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관통하는 배경 스토리는 데스몬드 마일즈라는 사람이 가상현실 기계를 통해 과거 실존했던 자신의 조상들과 동조하여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암살단과 템플기 사단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통하여 주인공은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2편에서는 1994년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2015년 미래로 갑니다. 미래에서 연도별 스포츠 간행물을 구입하여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스포츠 도박에서 돈을 딸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스포츠 간행물은 내일 뉴스를 미리 알려주는 미래 신문과 같습니다. 미래 사회를 오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동화 같을까요?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한 잔 구하기는 힘듭니다. 이처럼 정보는 많지만 좋은 정보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트렌드 분석, 미래 예측 등 정보는 많지만 미래의 완벽한 정보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완벽한 정보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착각하에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이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약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것도 정보와 지식입니다. 양질의 정보와 지식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 양질의 정보 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를 상상해보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쌔신 크리드 3 리마스터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